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XRP가 이토론의 플랫폼 안에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아마존보다 더욱더 인기가 많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식들이 좀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XRP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마존이 이제 이토로 트레이딩 플랫폼 내에서 인기가 더욱더 있다고 합니다. 리플과 XRP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죠. 2018년엔 선전을 해왔고 2019년에는 매일 쏟아지는, 매일매일 해서 쏟아지는 멋진 발표로 더욱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XRP는 가장 많이 거래된 암호화폐라고 하는데요. 소셜거래 플랫폼인 이토로의 거래자들은 XRP가 고유한 공개 거래에서 가장 자주 거래되는 암호화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토로의 1월 보고서에서 XRP 또한 아마존보다 더욱더 앞서는 결과를 냈으며 석유 그리고 금, 애플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된 주식은 이제 1위이고 그 다음으로 석유, 금이 가장 많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이토로의 전반적인 분석으로 보게 되면 이토로의 수석 시장 분석가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황소가 하룻밤 사이에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고매 순환에 있다고 하는데 이 고매 순환은 하락장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았고 본인은 그것에 대해 매우 기쁘다며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다시 들어오는 볼륨을 봤지만 하룻밤 사이에 베어마켓에서 이렇게 달로, 그러니까 투더문이라고 하죠. 달러가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로 급상승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는 2017년 황소 시장이 실제로 2015년에 시작됐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용하던 시장은 아주 서서히 바닥을 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 XRP의 이런 인기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리플 XRP가 과연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XRP의 죄송합니다. XRP에 관한 또 다른 소식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XRP는 코인베이스닷컴에 이제 게시가 되었고 iOS, 안드로이드 앱에서 완전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리플이 현재 여기 그 리스트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렇게 로비를 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최근 XRP가 코인베이스 프로에 등재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리플과 XRP 커뮤니티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며, 그리고 이 발표로 인해 엄청난 소동과 흥분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환은 처음에 이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 EU 지원국들에게 먼저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의 고객은 구매, 판매, 변환, 전송, 수신 또는 저장을 XRP를 이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목록에 오를 수 있는 한 더 많은 동전을 더 빠른 속도로 플랫폼에 추가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XRP는 현재 코인베이스닷컴에서 코인베이스 iOS 및 안드로이드 앱, 여기서 iOS는 이제 아이폰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는 간단히 그냥 갤럭시, 삼성 갤럭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에서 이제 라이브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 코인베이스 고객이 지금 로그인을 하여 XRP를 구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에 등록하기 위해 리플사가 돈을 지불을 했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리플 XRP의 시장 책임자 미구엘 비아스가 비아스 맞죠? 미구엘 비아스가 리플이 XRP 목록에 코인베이스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만 뜨면 XRP에 관한 굉장히 좋은 소식들 또는 리플사에 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사 XRP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지금 이제 4분의 1분기도 지나지 않았죠. 이제 3월이 마무리가 되면 1분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4분의 4분기, 4분기까지 12월 말까지 얼마나 더 많은 수의 호재들이 쏟아질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상반기 내 비트코인 거래소에 페이스북 코인이 상장될 듯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의 거대 은행이죠. JP 모건 체이스가 자체 암호화폐인 JPM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암호화폐 생태계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이번에는 소셜 네트워크 거대 기업인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 중이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비트코인노이스트의 주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이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하여 페이스북이 올해 상반기 안에 비트코인 거래소에 새로운 코인, 페이스북 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페이스북이 이제 왓츠 앱 사용자를 대상으로 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다수 비트코인 거래소와 페이스북 코인 발행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며 페이스북 코인은 접속한 이용자에게 즉시 자금을 보내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페이스북 코인이 법정 화폐 가치에 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달러가 아닌 여러 외화로 구성된 바스켓과 연동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막히네요. 네, 뉴욕타임즈는 현재 카카오, 라인, 텔레그램 등 주요 소셜 미디어들도 자체 코인 발행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장 진입을 위해 최근 인수합병과 관련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실제 지난 17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게 되면 페이스북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 매니저, 데이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성 정량 연구원 등 13개 블록체인 관련직 채용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매체는 페이스북이 인도에서 2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왓츠앱 메신저 내에서 송금을 위해 쓰일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개발사 체인 스페이스에 대한 인재 인수를 이제 작업을 최근에 마쳤으며 체인 스페이스의 기술 백서 저자로 참여한 연구원 5명 중에 4명이 페이스북에 합류한다고 또 기사가 나와서 제가 전달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면서 기사를 마치고 있는데 네, 정말 페이스북도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해서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IT 업계에 굵직굵직한 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자체 암호화폐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죠. 삼성에서도 이제 삼성 코인을 이렇게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 JP모건도 JPM 코인을 발행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이제 페이스북 엄청난 거대 소셜 네트워크 기업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암호화폐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들겠죠. 왜 이런 대기업에서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려고 할까요? 이 기업들은 이 사업가 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여기에 성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것이 사업가들입니다. 그 사업가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그분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거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시가 블록체인 특구 지정 총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망 기업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시가 블록체인 규제 자육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과 제주 두 지역으로 특구가 압축되면서 선제권을 잡기 위한 제주시의 시도가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28일 업계에 따르게 되면 제주시는 최근 서울에서 2차례의 규제 자유 특구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관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난 27일 을지로 아이콘 사옥에서 블록체인 특구 추진 계획 설명서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 60명 내외를 초청 계획을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노희섭 제주시 미래전략국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는 특별법을 가지고 있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도움을 받는 지역적 특성을 지녔다며 지역성 특성을 적극 활용해 제주에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오는 4월 17일 시행되는 규제 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에 관한 규제 특례법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 규제 자유 특구에 신청을 완료한 기업은 7곳이며 신청 접수는 샌드박스 제주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주시에서 굉장히 블록체인 특구를 이렇게 하려는 이런 기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국회의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한번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제주시 뚝심 좋습니다. 제주시에 관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의 워즌 이야기, 비트코인이 엄청난 가치를 창조하고 있고 실험을 위해 보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립자이죠. 스티브 워즌 이야기, 비트코인의 잠재력에 대해 엄청난 가치가 창조되는 현상이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코인텔레그래프가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고 합니다. 워즌 이야기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파괴되고 있는데 미래 세계 화폐가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을 구입할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우리는 엄청난 가치가 창조되는 현상을 보고 있다며 역시 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종종 심리가 시장 침체를 부추기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조금 두렵다며 비트코인 투자자로서는 관심이 없고 약간의 실험을 위해 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워즈니악은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개당 $20,000 하나로 2242만원 거의 최고점에 팔았네요. 모두 팔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계속해서 가격을 들여다보며 숫자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매도 이유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의 공동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애플 하면은 라이벌 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떠오르죠.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을 확실하게 이제 탑재를 한다는 게 오피셜로 나왔는데요. 애플의 워즌 이야기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애플의 아이폰에도 암호화폐 지갑 탑재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게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애플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가 된다.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 기사가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7월 이후 처음으로 상승봉으로 월 마감을 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달을 상승봉으로 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명백한 긍정적 징조로 크립토 윈터 암호화폐의 겨울의 끝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 동안 그린에서 끝난 것은 2018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우리나라는 적색봉이고 외국은 이게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월별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승봉으로 이렇게 끝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좋은 징조일 수 있지만 우리가 향후 몇 달 안에 이 최저치 근처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은 이렇게 아직 없다며 예년에 보였던 패턴처럼 3월에 이런 이득을 다시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락 시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판별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겠지만 다음 상승장 달리기는 하나의 녹색 촛불, 우리나라는 적색봉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작될 수도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암호화폐 최장기록 비트코인 인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게 몸적으로나 많이 이제 힘드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슬슬 지금 기사들이나 많은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정말 상승장으로 조만간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루빨리 상승으로 전환이 돼서 그 상승도 그냥 상승이 아니고 대상승장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께서 비트코인 1년 전이 올해입니다. 올해 5월, 6월에
네, 많은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급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측이 정말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또 이런 소식입니다. 포브스가 분석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작은 시작되고 있다. 암호화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전문가들은 시장에 막판 변화가 없다면 비트코인이 오늘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2018년 가을 이후 비트코인은 매달 하락을 하고 있고 11월에 비트코인 캐시 지지자들과 SV 지지자들 사이에 해시 전쟁이 한번 일어났었죠. 참 좋지 않았었는데 그러면서 하드포크와 함께 상황은 악화되었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떨어졌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을 꽤 심각하게 붕괴시켰던 거 맞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인해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었죠. 이미 한동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시장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팀 드레이퍼 그리고 존 메가피는 암호화폐의 겨울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비트코인에 주목할 만한 호재는 스위스의 주요 은행인 줄리어스 베어가 고객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기 위해 SEBA 크립토 에이지 스타트업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나스닥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한 두 개의 암호화폐 가격 지수를 상장을 했고 플랫폼은 고객들에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벡트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시장은 4천억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참여를 보류를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 준비가 된 것 같다며 올해 중으로 이제 거래소 벡트, 스타벅스, 벡트가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하여 이제 비트코인 선물도 거래 시작을 할 예정이라 이러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올해 그 제 3대 이벤트, 빅3 이벤트인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ETF 그리고 벡트 개장,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소식을 제 나름대로 빅3 이벤트로 이렇게 정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갤럭시 S10의 암호화폐 지갑은 확실하게 되었고 2018년 승인이 날 걸로 예상이 되었던 그 ETF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벡트도 계속해서 이제 미뤄지고 있는데 정말 ETF와 벡트가 개장이 되어서 ETF도 승인이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좋은 영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대마초 사업 스테이블 코인 납세 법안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대마초 재배 사업에 한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납세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이 법안이 채택될 경우 2020년부터 대마초 재배 관련 사업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납세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미디어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온라인 은행 두카스 카피가 자체 발행 토큰 두카스 코인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3월 1일 스위스 소재 온라인 은행 두카스 카피가 자체 발행 암호화폐 두카스 코인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드레 두카 두카스 카피 최고 경영자가 두카스 코인은 이더리움 ERC20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여 발행될 예정이라며 두카스 카피는 지난해 12월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인 FINMA로부터 현지 업계 최초로 ICO 승인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관련 정보 포털 이더리움 허브의 창업자인 에릭 코너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JP모건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쿼럼 팀의 장기 계획과 리플을 대체할 JP모건 블록체인 네트워크 IIN의 방안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IIN은 현재 185개 은행이 이미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에릭 코너가 JPM 코인은 쿼럼을 기반으로 발행될 것이며 다른 체인들과 호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참 JPM 코인 자체의 성격이 리플 XRP와 굉장히 유사하다 보니 이 코인의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부터 리플 XRP와 굉장히 비교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 코인이 리플 XRP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아니다. 리플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 JPM 코인은 정말 그냥 장난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위협이 될지 아니면 서로 상생을 하게 될지 JPM 모건 코인이 없어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 2주간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이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의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대회는 토큰 랭킹 대회와 절대 수익 대회 두 파트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해당 이벤트에 1만 BNB를 이렇게 투입한다는 방침인데요. 바이낸스 체인 테스트넷은 오는 7일 한국 시간으로 17시, 네, 17시면은 오후 5시죠. 데이터 리셋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상 표시 자산을 모두 0으로 초기화하며 동시에 대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외신에서 이제 FATF 올 하반기 일본 대상 검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가 오는 10월에서 11월 일본은 대상으로 검열에 나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앞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22일 가상 자산 서비스 업체 규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가 전날보다 소폭 이렇게 개선됐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내고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42면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굉장히 망설여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일주 전이었죠. 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69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42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는 정말 70, 80, 90이 되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게 너무 완전 추위가 날아간 것은 아니니 이럴 때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고 미세먼지가 요즘 많이 있습니다. 항상 기관지 보호에도 이렇게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